휴게실 커피 맛은 마치 강원도 철원, 최전방 부대 훈련소에서 구르던 전투화 깔창을 우려낸 듯한 맛이었다. 하지만 화요일 밤 10시 15분이 되면 향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게 된다. 그저 카페인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주기만을 기도할 뿐이다. 나는 코어로직스에서 9년 동안 수석 시스템 설계자로 일해왔다. 거창한 직함이지만 사실상 인터넷 청소부나 다름없다. 클라우드가 데이터가 행복하게 뛰노는 솜사탕 같은 곳이라고 착각하는 유학파. MBA 출신들이 싸지른 디지털 토사물을 치우는 게 내 일이니까. 회사의 전체 배송망을 자동화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오닉스의 글로벌 런칭까지 딱 3일 남은 시점이었다. 내 눈은 모래와 깨진 유리 조각을 가득 채워넣은 것처럼 뻑뻑했다. 깨진 것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대기업의 열차가 탈선해서 실시간으로 박살나는 꼴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달라. 내 불면증에 위스키보다 알고리즘이 더 도움이 되니까. 고맙다. 나는 안전장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내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나기 전 내 간이 아직 희망을 품고 있었던 시절에 짰던 코드였다. 사무실은 밤늦은 고층 빌딩 특유의 정막에 잠겨 있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그리고 내 영혼이 귀를 통해 천천히 빠져나가는 소리만 들렸다. 1998년도 스파게티 코드처럼 보이는 레거시 패치를 뜯어고치며 초집중 상태에 있었는데 유리로 된 내 사무실 문이 스르르 열렸다. 노크가 아니었다. 침입이었다. 일명 샤기컷 박상무가 들어왔다. 본명은 박민준이지만 내 머릿속에서 그는 언제나 그 머리 스타일로 기억된다. 박상무는 음속을 돌파할 기세로 승진을 거듭하며 위로 실패해 올라가는 전형적인 인간이다. 그에게선 샌다루드 향수 냄새와 근거 없는 자신감 냄새가 났다. 내 첫 차보다 비싼 이탈리아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내 인생을 망칠 건데 인사팀 HR 용어를 써서 고상하게 조져줄게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재수없는 미소였다. 미경 씨, 그가 말했다. 난 이름으로 불리는 걸 싫어한다. 마치 머핀이나 굽고 리눅스에서 프로세스 트리 하나 죽일 줄 모르는 사람처럼 들리니까. 야근이네? 그 열정. 아주 좋아. 통합 레이어 동기화가 틀어져서요.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모니터 세대에는 일반인이 보면 발작을 일으킬 법한 초록색과 흰색 텍스트의 매트릭스가 흐르고 있었다. 내일 부하 테스트 전에 구멍을 메워야 해요. 안 그러면 점심시간 전에 아시아 시장 트래픽이 시스템을 터뜨릴 겁니다. 박상무가 웃었다. 틱택 사탕통을 흔드는 것 같은 건조하고 공허한 웃음소리였다. 보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문제야. 미경 씨는 항상 구석진 디테일에만 집착해. 항상 나사와 볼트만 보고 있다고. 나는 마침내 의자를 돌렸다. 척추에서 야광봉 꺾는 소리가 났다. 상무님, 그 나사와 볼트가 이 회사를 동네 문방구 꼴 안 나게 지탱하고 있는 유일한 부품입니다. 용건이 뭡니까? 그는 내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세상에 내 서류 위에 엉덩이를 깔고 앉은 것이다. 그 무례함이 어찌나 생생한지 입안에서 맛이 느껴질 정도였다. IT 부서의 시너지를 재검토해봤어. 오닉스 런칭에 맞춰서 우린 더 민첩성이 필요해. 신선함이 필요하다고. 내 조카 유나, 알지? 디지털 혁신인턴 말이야. 서버실 조명이 자기 브이로그 찍기에 좋냐고 물어봤던 그의 말인가. 나는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네, 만났죠. 걘 비전이 있어. 박상무가 명품 안경 너머 죽은 눈으로 말했다. 유나는 당신 프로토콜이 너무 무겁고 번거롭다고 하더군. 그걸 레거시 드래그라고 부르던데. 우린 좀 더 린하고 애자일한 마인드셋으로 피벗해야 해. 나는 눈을 깜빡였다. 레거시 드래그라뇨, 상무님. 그 드래그가 러시아 해커들이 우리 물류 네트워크를 비트코인 채굴장으로 만드는 걸 막고 있는 방화벽입니다. 그는 잘 손질된 손을 들어 내 말을 막았다. 우린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어. 김미경 수석. 지금 당장 효력이 발생해. 방 안에 공기가 빠져나갔다.
서서히 새는 게 아니라 선체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뭐라고요? 해고야. 그가 저녁 예약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애플워치를 확인하며 말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2주치야. 하지만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줘야겠어. 보안팀이 올라오고 있어. 절 해고한다고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회사 역사상 가장 큰 런칭을 3일 앞두고 상무님 조카가 제 코드가 감성 없다고 해서요. 문화적 적합성 문제야. 박상무가 일어나 재킷을 매만지며 말했다. 당신은 너무 느려, 미경 씨. 모든 걸 2번씩 확인하고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지. 유나는 달라. 빨라. 고치기 위해서 깨부수는 스타일이라고. 그 애는 회사를 깨부수게 될 겁니다. 내가 속삭였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분노의 묘한 점이 그거다. 사람을 차분하게 만든다. 피를 얼음물로 바꿔버리니까. 최 씨가 밖으로 안내해 줄 거야. 박상무가 문을 가리켰다. 야간 경비원인 최 반장님이 서 있었다. 최 반장님은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는 나를 알았다. 매주 금요일마다 내가 도넛을 사다 드렸으니까. 그는 자기 구두만 쳐다봤다. 패치 문서는 남겨야 해요. 내가 키보드로 손을 뻗으며 말했다. 장비에 손대지 마. 박상무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서 기업 임원의 가식적인 윤기가 순간 사라졌다. 회사 자산이야. 유나가 내일 아침 8시에 팀장직을 인수받을 거야. 통합 작업은 걔가 처리해. 나는 일어섰다.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화난 오소리 같은 기백이 있다는 소리를 듣곤 한다. 나는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평소 옥상에서만 피우던 말보로 레드 담뱃갑을 챙겼다. 오늘은 상관없었다. 유나요. 나는 그 이름을 욕설처럼 입안에서 굴렸다. 파이썬이 동물원에 있는 뱀 이름인 줄 아는 그 애 말입니까? 6주 코딩 부트캠프를 수료했어. 박상무가 방어적으로 말했다. 애자일 자격증도 있다고. 그러시겠죠. 나는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커서가 명령어 라인 끝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데이터베이스 동기화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명령어였다. 커밋 대기 중 펜딩 커밋. 나는 엔터키를 누르지 않았다. 저장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니터를 껐다. 실수하시는 겁니다, 상무님. 수백억짜리 실수를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해두지. 그가 비웃었다. 자, 제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 사무실엔 소란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박상무의 머릿속에선 이미 이사회에 보고할 무용담을 쓰고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군사를 쳐냈는지, 어떻게 젊음과 활력의 새 시대를 열었는지 말이다. 나는 최 반장님 곁을 지나갔다. 괜찮아요, 반장님.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일하시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수석님. 최 반장님이 얼굴이 빨개져서 중얼거렸다. 정말 죄송해요. 서커스단이 들어온 게 반장님 잘못은 아니죠. 내가 그에게 말했다. 복도를 걸어갈 때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평소엔 무시하던 소리였지만 오늘 밤엔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슬픔은 아니었다.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충성심이라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환전 불가능한 화폐라는 차갑고도 명확한 깨달음이었다. 나는 이 회사에 내 인생 10년과 정신 건강 그리고 무릎 연고를 바쳤다. 그런데 그들은 링 조명과 소확행, 마우스패드를 든 낙하산 인사와 나를 맞바꿨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아래쪽 화살표에 불이 들어왔다. 너무 느려. 금연 표지판 바로 아래서 담배에 불을 붙이며 혼잣말을 했다. 두고 보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길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만약 지옥이 브러시드 스틸로 마감되어 있고 레몬 소독제 냄새가 난다면 딱 이럴 것이다. 최 반장님은 구석에 서서 투명 인간이 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를 탓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들 학원비를 벌어야 하는 가장일 뿐이니까. 종이 상자를 든 건 나였다. 스테이플러 하나, 천국에 간 4개 사진 액자 하나, 내 인생에서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은 유일한 수컷이었다. 그리고 수류탄 모양의 스트레스볼. 1층 로비에서 문이 열렸을 때 나는 바로 회전문으로 쫓겨날 줄 알았다. 하지만 박상무는
그 잘난 지혜로 내 주차권이 아직 책상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까먹었다. 반장님, 주차권이 필요해요. 내가 말했다. 차단기를 들이받고 나가길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최 반장님은 당황했다. 제가 다녀올게요. 제가 가죠. 내가 말했다. 서버실 열쇠 바로 옆에 뒀거든요. 우리는 다시 올라갔다. 이번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정막은 사라졌다. 음악이 쿵쿵거리고 있었다. 좋은 음악이 아니었다. 로봇이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듯한 반복적이고 영혼 없는 일렉트로닉 팝이었다. 그리고 내 인체공학 의자에, 내 책상에 박유나가 앉아 있었다. 인플루언서 공장에서 조립된 것 같은 외모였다. 완벽한 머리, 완벽한 네일, 그리고 눈동자에 담긴 무서울 정도의 무지함. 그녀는 내 듀얼 모니터를 옆으로 밀어버리고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은 노트북을 펼쳐놨다. 스티커 중 하나에는 갓생살기, 다른 하나에는 커피앤코드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내 심장을 멈추게 한 건 스티커가 아니었다. 내 메인 화면 런칭 콘솔에 떠 있는 것이었다. 열려 있었다. 내가 버려두고 온 커맨드 프롬프트는 사라졌다. 그 자리엔 벤더사가 팔아먹은 초콜릿으로 만든 주전자만큼이나 쓸모없는 번쩍거리는 GUI 대시보드가 떠 있었다. 어머, 미경님? 유나가 의자를 빙글 돌리며 짹짹거렸다. 죄책감이라곤 없었다. 팬미팅 온 팬을 반기는 표정이었다. 삼촌이 가셨다고 하던데요. 완전 분위기 다운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화이팅! 나는 그녀 어깨 너머로 화면을 응시했다. 구석에서 빨간색 바가 요동치고 있었다. 데이터베이스 샤딩 수동 오버라이드. 유나 씨, 내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샤딩 프로토콜에 무슨 짓을 한 거죠? 그녀가 킥킥거렸다. 진짜로 킥킥거렸다. 아, 그거요? 계속 지연 레이턴시랑 무결성 체크 때문에 엄청 짜증나는 팝업이 뜨길래 그냥 알림을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훨씬 빨라지던데요. 저 로딩바 가는 것 좀 보세요. 그녀가 손가락질했다. 로딩바는 확실히 빨랐다. 100%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내 위장이 신발 밑창까지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알림만 끈 게 아니었다. 부하 분산 억제 장치를 비활성화시킨 것이다. 페라리 엔진을 중립에 놓고 레드존까지 밟으면서 연료 탱크에 설탕을 붓고 있는 꼴이었다. 그건 속도가 아니야. 나는 잡동사니 상자를 꽉 쥐었다. 수류탄 모양 스트레스 볼이 찌그러졌다. 그건 메모리, 누수라고. 캐시를 홍수내고 있잖아. 너무 부정적이시네요. 그녀가 한숨을 쉬며 눈알을 굴렸다. 삼촌이 그러는데 수성님은 걱정이 너무 많대요. 보세요. 전 그냥 내일을 위해 환경을 준비하는 거예요. 5분 예열하는 거라고요. 5분을 예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다. 주방에 불을 지르고 있잖아. 최 반장님이 내 팔을 잡았다. 수성님, 가야 해요. 나는 유나를 쳐다봤다. 그녀는 이미 다시 폰을 잡고 친구들에게 첫 야근을 얼마나 멋지게 해내고 있는지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핵폭탄 위에 앉아서 기폭 장치를 피제 스피너처럼 돌리고 있다는 걸. 머릿속으로 시간을 계산했다. 캐시는 약 8분 안에 꽉 찰 것이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잠겨버린 디스크에 쓰기를 시도할 것이다. 트랜잭션 로그가 깨질 것이다. 그러면 오닉스 시스템은 죽는다. 조용히 죽는 게 아니다. 비명을 지르며 활활 타오르는 공개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나는 뒤돌아섰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었다. 햄스터에게 양자 물리학을 설명하는 꼴이니까. 우리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며 유나와 그녀의 예열된 5분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내 손가락이 강동훈 대표 연락처 위에서 멈췄다. 강동훈, CEO, 보스, 구로동 차고지에서 이 회사를 일으켜 세운 입지전적인 인물. 그는 기술자는 아니었다. 물류 전문가였고 트럭 운전사 출신 재벌이었다. 그는 끈기를 존중했다. 나를 존중한다고 생각했다.
부사장이 족벌주의로 데려온 조카에게 핵심 프로젝트를 맡기기 전까지는 아마 몰랐을 수도 있다. 박상무가 말을 꾸며냈겠지. 핸드폰 시계를 봤다. 밤 10시 28분. 충돌은 대략 10시 38분에 일어날 것이다. 나는 타자를 쳤다. 저격수처럼 정확하게 엄지손가락을 놀렸다. 수신, 강동훈 대표. 메시지. 10분 뒤에 런칭 실패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로비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야간 안내 데스크에 있는 상냥한 정 여사님이 손을 흔들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저 핸드폰만 쳐다봤다. 점 3개가 즉시 떴다. 그리고 강동훈 대표의 답장이 웅웅거렸다. 수신, 강동훈 대표. 메시지. 건물 떠나지 마시오. 나는 대리석 바닥 한가운데 멈춰 섰다. 회전문까지는 3미터였다. 자유, 실업급여, 와인 한 병, 그리고 한바탕 우는 것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폰이 다시 울렸다. 수신, 강동훈 대표. 메시지. 2분 거리임. 대기. 나는 최 반장님을 쳐다봤다. 반장님, 저 소파에 잠깐 앉아 있을게요. 최 반장님은 무전기를 보더니 다시 나를 봤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무단 침입이에요, 수석님. 엄밀히 따지면 반장님. 나는 값비싼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내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건물에서 시체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약 7분 뒤면 그 시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기다렸다. 로비의 정막은 두껍고 무겁고 비쌌다. 아주 값비싼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코어 로직스 본사 로비는 위압감을 주도록 설계되었다. 높은 천장, 찌그러진 금속처럼 생긴 추상적인 예술품, 그리고 커리어의 장송곡을 부르는 듯한 형광등 소리가 들릴 만큼 깊은 침묵. 나는 가죽 소파에 앉았고 내 짐상자는 묘비처럼 옆에 놓여 있었다. 최 반장님은 보안 데스크 옆에 서서 발을 이리저리 옮기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나를 봤다가 엘리베이터를 봤다가 시계를 봤다. 10시 33분. 5분 남았다. 괜찮으세요, 수석님? 최 반장님이 물었다. 표정이 무서워요. 숫자 세고 있어요, 반장님. 내가 무릎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하나, 둘, 셋. 그냥 세는 중이에요. 시작은 미미했다. 안내 데스크 뒤 거대한 모니터, 전 세계 배송 지도를 보여주는 화면이 깜빡거렸다. 평소엔 대륙을 연결하는 녹색 선들이 데이터를 뿜어내며 아름다운 거미줄처럼 보여야 했다. 10시 34분. 녹색 선들이 뚝뚝 끊겼다. 야간 안내원 정 여사님이 인상을 찌푸렸다.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상하네.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메일이 멈췄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이메일이 멈췄는지 정확히 아니까. 익스체인지 서버가 물류 데이터베이스와 백엔드 스토리지 클러스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3년 전에 내가 지적했던 결함이었다. 박상무는 그걸 고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다. 그래, 박상무. 이제 연기 피워서 신호 보내는 법이나 배우시지. 10시 35분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냥 따르릉 소리가 아니었다. 일제히 비명을 질러댔다. 전체 교환대가 화재난 집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불이 들어왔다. 정 여사님이 깜짝 놀랐다. 세상에, 이게 뭐야? 그녀가 수화기를 들었다. 코어 로직스입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안 들려요. 잡음만. 여보세요?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최 반장님을 쳐다봤다. 먹통이에요. 그냥 잡음만 들려요. VoIP 크래시. 내가 혼자 속삭였다. 데이터베이스가 잠기면 대역폭이 목을 졸린다. 음성 패킷은 침몰하는 배를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다에 버려지는 짐짝이다. 그때 달리는 소리가 들렸다. 비상계단 쪽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났다. 엘리베이터는 패닉 상태에서 타기엔 너무 느리니까 누군가 20층을 뛰어내려오고 있었다. 계단 문이 쾅 열렸다. 주니어 개발자 김대리였다. 착한 녀석인데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다. 하드디스크를 씹어먹는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었다.
최 반장님. 그가 로비라는 것도 잊고 소리쳤다. 반장님, 김수성님 아직 계세요? 나는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 최 반장님이 나를 가리켰다. 김 대리가 땀에 젖은 왕좌의 게임 티셔츠를 입고 달려왔다. 수성님, 맙소사. 다 날아갔어요. 전부 다요. 뭐가 날아갔는데, 김 대리? 나는 내 손톱을 확인하며 물었다. 좀 깎아야겠군. 스테이징 환경이요.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유나 씨가. 유나 씨가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를 실행했는데 전부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백업도 마운트가 안 돼요. 마스터노드가 키를 거부해요. 시스템이 스스로를 잡아먹고 있어요. 권한 연쇄 오류처럼 들리네.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누가 안전 잠금 장치 해제했니? 김 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여자가 그게 속도를 늦춘다고 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네. 내가 말했다. 올라가 주셔야 해요. 김 대리가 애원했다. 박상무님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고 유나 씨는 서버실에서 울고 있어요. 아시아 시장 20분 뒤면 장 열려요. 만약 오프라인이면 분당 약 4억 5천만 원씩 손실이 나지. 내가 대신 말을 끝맺었다. 제발요. 김 대리가 말했다. 난 못해, 김 대리. 난 해고당했어. 보안상 위험인물이라고. 반장님, 제가 회사 장비 만져도 됩니까? 최 반장님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엄명입니다. 즉시 퇴거 조치. 보라고. 내가 어깨를 으쓱했다. 내 손은 묶였고 내 퇴직금 패키지에 기술 지원은 포함 안 되어 있거든. 갑자기 회전문이 돌아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빈냄새와 비싼 향수 냄새를 싣고 로비로 들이닥쳤다. 강동훈 대표가 걸어 들어왔다. 잡지 표지에 나오는 억만장자 CEO처럼 보이지 않았다. 넥타이는 느슨했고 셔츠 윗단추는 풀려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무기처럼 쥐고 있었다. 그는 비명 지르는 전화기들도 과호흡 중인 김 대리도 무시했다. 곧장 소파로 걸어왔다. 그가 나를 봤다. 나도 그를 봤다. 알고 있었군.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자갈 구르는 소리 같았다. 예측했죠. 내가 정정했다.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마법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네들이 무시하는 로그 파일을 9년 동안 읽어온 짬밥이죠. 얼마나 심각해. 재앙 수준입니다. 내가 말했다. 유나 씨가 방금 기름솥에 불 붙었는데 물 한 바가지 부은 격이에요. 강 대표가 얼굴을 쓸어내렸다. 아침보다 10년은 늙어 보였다. 고칠 수 있어? 나는 일어섰다.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게 문제네요, 대표님. 서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단을 낸 버그를 말하는 겁니까? 버그? 그가 물었다. 박상무라는 이름의 버그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박유나라는 이름의 바이러스. 로비의 정막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더 무거웠다. 심지어 전화기들도 듣기 위해 멈춘 것 같았다. 같이 올라가지. 강 대표가 말했다.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몸을 돌렸다. 나는 김 대리를 봤다. 걱정 마, 김 대리. 오즈의 마법사 만나러 가는 거니까. 나는 강 대표를 따라갔다. 상승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처형대로 가는 게 아니었다. 내가 처형 집행인이었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는 달랐다. 윙윙거리지 않고 미끄러지듯 올라갔다. 진짜 나무로 마감되어 있었고 바닐라와 권력의 냄새가 났다. 강 대표는 구석에 등을 지고 서서 올라가는 층수를 보고 있었다. 나를 보지 않고 폭탄 타이머를 보듯 디지털 디스플레이만 노려봤다. 10분이라고 문자했지. 강 대표가 침묵을 깼다. 30초 틀렸어. 로비 와이파이 렉을 계산 못했네요. 내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제 불찰입니다. 박상무는 당신이 번아웃 왔다고 했어. 그가 몸을 돌려 나를 마주봤다. 새로운 아키텍처에 저항한다고 하더군. 레거시 짐작이라고. 박상무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서버실에서 전자담배 피워도 된다는 뜻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핸드백에서 낡고 해진 몰스킨 수첩을 꺼냈다.
커피 자국이 묻어있고 고무줄로 간신히 묶여있는 수첩이었다. 전 지친 게 아닙니다, 대표님. 매뉴얼을 읽어본 유일한 사람일 뿐이죠. 임원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두꺼운 유리벽 너머로 혼란의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노트북을 들고 복도를 뛰어다녔다. 프린터는 죽어가는 거위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강 대표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유리상자 같은 자기 집무실로 나를 안내했다. 문을 쾅 닫자 소음이 차단되었다. 그들이 모르는 뭘 알고 있는 건가? 그가 물었다. 작동하는 모든 거요. 내가 말했다. 나는 수첩을 그의 마호가니 책상 위에 던졌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이게 뭐지? 3주 전에 박상무한테 보고하려 했던 오닉스 위험성 평가서입니다. 박상무는 그 회의 시간에 하역장 브랜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떠들더군요. 강 대표가 수첩을 폈다. 내 글씨는 개발자 특유의 악필 속기였다. 4페이지요. 예상되는 실패 지점, 부하 분산, 원인, UI 반응 속도 개선을 위해 안전 프로토콜을 비활성화하는 낙하산 인사. 결과, SQL 클러스터의 전체 연쇄 붕괴. 강 대표가 4페이지를 폈다. 읽었다. 고개를 들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유나가 안전장치를 끌 거라고 예측했군. 관리자 권한을 가진 훈련받지 않은 사용자는 안정성보다 속도를 선택할 거라고 예측했죠. 내가 말했다. 유나는 그 방정식의 변수일 뿐이에요. 훈련된 원숭이였어도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그가 수첩을 덮었다. 시스템이 다운됐어, 미경 씨. 대시보드는 까맣고 아시아 물류센터들은 404 에러만 뜬다고 아우성이고 상하이 항구의 트럭들이 라우팅 데이터 없이 서 있어. 기사들은 공회전 중이고 신선식품은 썩어가고 있어. 알아요. 내가 말했다. 제가 그 라우팅 테이블을 짰으니까요. 그게 꺼지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죠. 냉동식품은 4시간이면 녹아요. 의약품은 2시간이면 온도 이탈로 폐기 처분해야 하고요. 해 뜰 때까지 약 500억 원어치 재고가 쓰레기가 되는 걸 보고 계신 겁니다. 강 대표가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다. 박상무는 유나가 천재라고 했어. 자격증도 보여줬고 인터넷으로 목사 안수증도 파는 사이트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보여줬겠죠. 내가 쏘아붙였다. 대표님, 물류로 이 회사를 세우셨잖아요. 휘발유 엔진에 경유 넣으면 죽는 거 아시죠? 대표님은 박상무가 사모님 사촌이라는 이유로 연료통에 설탕을 붓게 놔두신 겁니다. 그가 굳어졌다. 말이 심하군. 전 실업자입니다. 내가 말했다. 더 이상 예의 차릴 필요 없어요. 난 맞는 말만 해야 하고 지금 이 건물에서 연료 라인을 뚫는 법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니까요. 그가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섰다. 고쳐. 싫습니다. 연봉 2배 주지. 아니요. 3배. 그리고 보너스까지. 원하는 건 뭐든. 내가 웃었다. 녹슨 톱니바퀴 같은 소리였다. 대표님, 아직 모르시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대표님은 그들이 저에게 모욕을 주게 놔두셨어요. 제가 너무 느리다고 범죄자처럼 쫓겨나게 놔두셨죠. 성씨가 같다는 이유로 어린애가 장전된 총을 가지고 놀게 하셨고요. 원하는 게 뭐야? 그가 물었다. 이제 절박함이 새어나왔다. 나는 벽시계를 봤다. 밤 10시 45분. 총을 원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 총을 쥐어준 사람들을 치워주세요. 박상무랑 유나를 해고하라고? 공개적으로요. 오늘 밤에요. 제가 코드 한 줄이라도 치기 전에. 박상무는 운영 부사장이야. 그냥 자를 수. 그럼 얼음이나 많이 사오시죠. 내가 말을 끊었다. 상하이에 있는 트럭들이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강 대표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계산 중이었다. 그는 사업가였다. 박상무가 걸어올 소송 비용과 회사 전체가 공중분해되는 비용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전권 액세스이 필요해요. 내가 말했다. 완벽한 루트 권한, 간섭 없고 애자일 회의 따위 없고 그리고 그 2사람은 지금 당장 건물에서 내보내세요. 그가 핸드폰을 봤다. 알림이 또 울렸다.
장전 시간 외 거래주가 폭락 경고. 알겠네. 강 대표가 속삭였다. 안 들리는데요. 내가 말했다. 알겠다고 그가 소리쳤다. 해. 고치라고. 박상무랑 유나는 내가 처리해. 런칭만 살려놔. 나는 수첩을 집어들었다. 터미널 하나 준비해 주시고 똥맛 안 나는 커피 좀 갖다 주세요. 강 대표는 결심하자 빨랐다. 책상 위 전화기를 잡았다.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유선 전화였다. 보안실에 명령을 내렸다. 코드 레드, 경영진 직권 명령, 사용자 아이디 MK 키밀 권한 복구해, 승인 코드 알파, 줄루, 나인. 그가 전화를 끊고 나를 봤다. 복구됐어. 아직요. 내가 버텼다. 방이 필요해요. 무슨 방? 워룸와 메인 서버 통제실. 그리고 싹 다 비워주세요. 전 관객 있으면 일 안 합니다. 특히 컨트롤 알트 플러스 딜리트가 해킹 툴인 줄 아는 관객들은 더더욱 좋아. 강 대표가 말했다. 가지. 우리는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는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몇몇은 울고 있었다. 공포의 냄새가 더 짙어져 매캐하게 코를 찔렀다. IT 통제실의 이중문 앞에 도착했다. 유리 너머로 그들이 보였다. 박상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치명적 오류 메시지만 띄우고 있는 모니터 벽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탓할 사람을 찾느라 팔을 휘젓고 있었다. 유나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걸보스 후드티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었다. 나머지 팀원들, 김대리, 이선임, 다른 개발자들은 뒤로 물러나 있었다. 분화구의 책임을 뒤집었을까봐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강 대표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서버실 에어컨은 섭씨 20도에 맞춰져 있었지만 안은 오븐 같았다. 박민준. 강 대표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박상무가 획 돌아섰다. CEO를 보자 안도감이 얼굴을 스쳤다가 나를 보자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대표님, 다행입니다. 해킹당했어요. 사이버 공격입니다. 제가 막 팀원들에게 이건 러시아 놈들 소행이 분명하다고 말하던 참인데, 그리고 저 여자는 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왜 여기 있습니까? 내쫓았는데. 네가 멍청이라서 여기 있는 거야, 박상무. 강 대표가 말했다. 목소리가 살벌하게 낮았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무한 루프에 빠진 프로세서를 식히느라 과부하 걸린 쿨링팬 소리만 들렸다. 네? 무슨? 박상무가 더듬거렸다. 보직 해임이야. 강 대표가 말했다. 나가. 대표님 진심이세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요. 외과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넌 백정이야. 강 대표가 말했다. 그리고 유나를 향해 돌아섰다. 너희 둘 다 나가.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마스카라가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삼촌이 제가 고칠 수 있다고. 재부팅만 하면, 버튼 하나만 더 건드리면. 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톱날 달린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평생 토스터기보다 복잡한 기계는 만지지도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 유나가 움츠러들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박상무가 고함쳤다. 이 여자를 믿으신다고요? 무능해서 방금 해고된 여자를? 느려서 해고했다고 했지. 강 대표가 말했다. 알고 보니 느린 게 아니라 신중한 거였어. 차이가 있지. 최 반장한테 끌려나가기 전에 당장 나가. 박상무는 강 대표를 보더니 나를 봤다. 내 손에 들린 수첩을 봤다. 내 눈빛을 봤다. 아마 처음으로 자신의 MBA 용어들이 여기선 아무 힘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여긴 기관실이고 그는 그저 승객일 뿐이었다. 내 변호사한테 연락 갈 겁니다. 박상무가 침을 튀겼다. 주주들한테 먼저 연락받게 될 걸. 강 대표가 받아쳤다. 가. 박상무는 씩씩거리며 유나의 팔을 잡아 끌고 나갔다. 유나는 여전히 자기 평판 어쩌고 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문이 닫혔다. 나는 팀원들을 바라봤다. 김대리, 이선임, 최주임, 방금 해방된 인질들 같았다. 자,
나는 핸드백을 가장 가까운 책상에 던졌다. 쇼는 끝났어. 김대리, 터미널 하나 잡아줘. 이선임, 외부 게이트웨이 죽여. 5분간 암전 상태로 간다. 암전이요? 이선임이 떨며 물었다. 지금 닫으면 추적 API가 실패하는데요? 이미 실패했어, 이선임. 소매를 걷어올리며 말했다. 상처를 꿰매려면 출혈부터 막아야지. 끊어. 이선임이 고개를 끄덕이고 미친 듯이 타자를 쳤다. 나는 유나가 버리고 간 메인 콘솔에 앉았다. 아직 따뜻했다. 주머니에서 소독용 물티슈를 꺼냈다. 항상 가지고 다닌다. 키보드는 더러우니까. 키를 닦아냈다. 대표님, 내가 뒤도 안 보고 말했다. 귀 좀 막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락을 우회하느라 사교 14개 정도 위반할 거거든요. 고치기나 해. 강 대표가 문가에서 말했다. 나는 손가락 관절을 꺾었다.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되는데 김 대리가 삑소리를 냈다. 할론가스 시스템이 화재 감지기 꺼 김 대리. 내가 한 모금 빨며 말했다. 엄마 왔다. 화면은 붉은 텍스트의 벽이었다. 치명적 예외 오류. 세그멘테이션 폴트. 신은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마지막 건 내 머릿속에 뜬 거였지만 진짜 떴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유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멀티스레드 데이터베이스를 싱글 스레드 실행 큐에 억지로 밀어넣은 것이다. 서울시 인구를 회전문 하나로 동시에 통과시키려는 꼴이었다. 우리 데이터한테 그런 짓을 한 거다. 자, 잘 들어. 담뱃재를 책상에 떨구며 내가 짖었다. 커널 핫 스왑 간다. 김대리 트랜잭션 로그를 샌드박스로 미러링해. 해석하려고 하지 마. 그냥 생으로 복사. 라 카피해.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김대리가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타자를 쳤다. 이선임, 아시아 물류 노드 수동으로 잠가. 시스템 점검 플래그 보내. 거짓말이지만 대사관에서 전화 오기 전까지 10분은 벌어줄 거야. 플래그 전송했습니다. 이선임의 목소리가 안정되었다. 나를 믿고 있었다. 나는 코어에 집중했다. 데이터베이스가 요동치며 깨진 블록을 계속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몸을 살리려면 뇌를 죽여야 했다. 커맨드 터미널을 열었다. 검은 화면에 흰 커서. 나의 오랜 친구. 소러 길 ührek산 ük시. 뒤에서 최 주임이 말했다. 루트 프로세스를 죽이는 건데요. 그건 자살 행위잖아요. 제세동기야. 내가 중얼거렸다. 클리어. 엔터를 쳤다. 화면이 꺼졌다. 전부다. 서버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잦아들며 펜이 멈췄다. 방은 무시무시한 침묵에 빠졌다. 방금 회사를 삭제한 건가요? 김대리가 높은 톤으로 물었다. 기다려. 내가 길게 연기를 뿜으며 말했다. 3초, 4초. 제발 좀 이 깡통아. 내가 속삭였다. 내가 널 이것보단 잘 만들었잖아. 갑자기 메인 화면에 한 줄의 녹색 텍스트가 나타났다. 시스템 재부팅 시작. 무결성 확인 중. 레거시 프로토콜 발견. 레베카 파라노이드 누에. 저게 뭐지? 강 대표가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다. 저게 바로. 내가 담배 낀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박상무가 없애고 싶어 했던 군살입니다. 6시간마다 숨겨진 파티션에 저장해두는 시스템의 유령 이미지죠. 생성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가끔 시스템이 렉 먹는 이유기도 하고요. 하지만 불변이죠. 전체 아키텍처를 백업해뒀단 말인가? 기계의 영혼을 백업해뒀죠. 내가 말했다. 유나는 이걸 못 지웠어요. 리눅스 환경에서 숨겨진 파티션을 찾는 법을 모르는 윈도우 세대니까. 화면 스크롤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녹색 텍스트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테이블 복구 중 40%, 테이블 복구 중 85%. 김대리, 내 신호에 맞춰서 게이트웨이 다시 열 준비해. 내가 말했다. 100% 되면 요청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거야. 로드 밸런서 꽉 잡고 있어. 준비됐습니다. 김대리가 말했다. 복구 완료. 시스템 온라인. 지금! 내가 소리쳤다. 김대리가 키를 눌렀다. 화면들이 켜졌다.
세계 지도가 다시 살아났다. 빨간 선들이 노란색으로 그리고 녹색으로 변했다. 대기 중인 주문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다가 시스템이 백로그를 처리하면서 수평을 찾았다. 방 안에 모두가 숨을 내쉬었다. 집단적인 긴장의 해소였다. 안정화됐습니다. 이선임이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핑 정상입니다. 지연 시간은 사실 전보다 더 좋아졌는데요. 내가 밑에 있는 동안 캐시를 싹 비웠거든. 다 피운 담배를 빈 콜라캔에 비벼 끄며 내가 말했다. 변기 뚫는 거랑 같아요. 가끔은 손을 더럽혀야 하죠. 의자를 돌려 강 대표를 마주봤다. 그는 입을 약간 벌린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당신이 살렸군. 그가 말했다. 살린 게 아니에요. 내가 정정했다. 공장 초기화를 한 거죠. 트럭들은? 그가 물었다. 이제 데이터 받고 있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상하이 로딩 중이에요. 운영 시간 10분 정도랑 약간의 체면만 잃으신 겁니다. 강 대표가 나를 봤다. 미경 씨, 난 정말 감사는 됐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아직 월급 올려주겠다고 하지 마세요. 안 끝났으니까. 무슨 소리지? 시스템은 고쳤지만 내가 일어서며 말했다. 회사는 아직 고장난 상태잖아요. 이 사태를 일으킨 글리치에 대해 이야기 좀 해야죠. 코드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핸드백을 잡았다. 어디 가세요? 김 대리가 물었다. 임원회의실. 내가 말했다. 비상회의 소집하실 거죠, 대표님? 강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아요. 내가 말했다. 제 고용 유지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서류 작업이 좀 필요할 거라서요. 시스템 복구 후의 아드레날린 추락은 육체적인 현상이다. 손이 아주 조금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우리는 꼭대기층 임원 회의실로 걸어갔다. 유리상자 사무실이 아니라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결정하는 긴 테이블이 있는 곳이었다. 박상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 갔을 줄 알았다. 당연하지. 바퀴벌레는 불 켰다고 나가지 않는다. 새로운 그늘을 찾아 도망칠 뿐. 유나도 같이 있었다. 폰 카메라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대표님! 박상무가 넥타이를 고쳐매며 관리자 모드를 다시 가동하고 다가왔다. 제가 연락을 좀 돌려봤습니다. 회계법인 팀을 불러서 전체 감사를 맡기기로. 이번 건은 계획된 부하 테스트가 잘못된 걸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정전 사태를 알 필요는 없어요. 계획된 부하 테스트요? 내가 웃었다. 대리석 복도에 웃음소리가 울렸다. 박상무님, 글로벌 런칭 중에 라이브 환경에서 부하 테스트하는 미친놈은 없어요. 가죽 태우고 벽에다 차 갖다 박으면서 에어백 테스트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라고요. 당신은 임원이 아니잖아, 김미경. 박상무가 비웃었다. 대외적인 이미지 업틱스를 이해 못하는구먼. 로그 파일을 보면 박유나라는 사용자가 테이블이 지저분하다고 디럽티블 명령어를 실행한 게 나오는데 그 대외적 이미지를 주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지운드럽게 아니에요. 그냥 숨긴 건데. 아가야, 내가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바닐라 액상 담배 냄새와 망상의 냄새가 났다. SQL에서 디아루픈 삭제라는 뜻이야. 넌 가구를 숨긴 게 아니라 집을 불태운 거라고. 강 대표가 그들을 지나쳐 무거운 참나무 문을 밀고 들어갔다. 다 들어와. 우리는 앉았다. 강 대표가 상석에, 박상무와 유나는 왼쪽에, 나는 오른쪽에 앉았다. 혼자였다. 설명해. 강 대표가 말했다. 박상무가 아니라 나를 보고 있었다. 간단합니다. 내가 말했다. 코어 로직스의 물류 스택은 복잡해요. 오래됐고 무겁지만 튼튼하죠. 데이터 충돌을 막기 위한 일련의 견제와 균형 장치에 의존합니다. 박상무는 그걸 병목 현상이라고 불렀고 유나는 감성 부족이라고 불렀죠. 느리단 말이에요. 유나가 항변했다. 인터페이스 로딩이 3초나 걸린다고요. 그 3초가 내가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쿄로 가는 컨테이너에 베를린 의료 실험실로 가야 할 방사성 동위원소가 안 실렸는지
시스템이 검증하는 시간이야. 넌 그 검증을 끈 거고. 유나가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로딩반은 엄청 빨랐는데 안전과 예쁜 애니메이션을 맞바꿨군. 내가 말했다. 강 대표를 쳐다봤다. 그게 일어난 일입니다. 벽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둥을 잘라낸 거예요. 지붕이 무너지니까 건축가를 탓한 거고. 박상무가 테이블을 쾅 쳤다. 이건 기술적인 헛소리야, 대표님. 이 여자가 대표님을 헷갈리게 하려는 겁니다. 팩트는 이 여자 아키텍처 하에서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실패한 건 내가 말했다. 정비공을 자르고 유치원생한테 버스 운전을 맡겨서 그런 거고요. 강 대표가 마침내 박상무를 봤다. 유나가 프로토콜 끄는 거 알고 있었어? 저는 UX 간소화를 승인했을 뿐입니다. 박상무가 말을 더듬었다. 구체적인 건 몰랐. 당신 운영 부사장이야. 강 대표가 말했다. 구체적인 걸 아는 게 당신 직업이라고. 전 제 팀을 믿습니다. 당신 팀을 해고했잖아. 강 대표가 말했다. 나랑 상의도 없이 오늘 밤 김수석을 잘랐잖아. 추진력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족벌주의를 보여준 거겠지. 강 대표가 피곤한 듯 말했다. 미경 씨, 피해 규모는 데이터는 복구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신뢰는 날아갔죠. 로그는 남아있어요. 감사 권한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가 무자격 인턴한테 메인프레임을 맡긴 걸 알게 되면 그건 감옥행입니다, 대표님. 방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감옥이요? 유나가 삑소리를 냈다. 기업과실 치사. 내가 말했다. 사기. 골라보세요. 강 대표가 눈을 감았다. 뉴스 헤드라인이 보이는 듯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가 나에게 물었다. 박상무가 아니라 나에게. 사실대로 말하죠. 내가 말했다. 적어도 내부적으로는요. 사고를 문서화하고 복구 내역을 보고하고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나는 박상무를 쳐다봤다. 근본 원인을요. 내가 반복했다. 조용히 처리할 수 있어. 강 대표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박상무는 안식년 보내고 유나는 학교로 돌려보내고 우린 하드웨어 오작동이었다고 보도자료 내고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댔다. 편했다. 너무 편했다. 12시간 동안 콘크리트 바닥에 서 있는 기분이 어떤지 잊어버리게 만드는 의자였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미경 씨, 합리적으로 생각하자고. 박상무는 나랑 15년을 함께 했어. 내 처제 남편이야. 아내분이 교황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 사람이 남으면 전 갑니다. 제가 가면 시스템도 같이 가는 거고요. 설마 그러겠어? 박상무가 도전했다. 당신 이 직업 필요하잖아. 나이 45이야. 이 시장에서 누가 레거시 아키텍트를 고용하겠어? 내가 미소 지었다. 상냥한 미소는 아니었다. 박상무님, 지난 1시간 동안 링크드인에서 헤드헌터 3명한테 연락 왔어요. 소문이 벌써 돌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제가 어디에 함정문이 있는지 안다는 겁니다.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절 붙잡으면 문을 닫아두겠지만 절 잃으면 제가 기름칠 안 해주면 기계는 고장나기 마련이라는 거 방금 보셨잖아요. 강 대표가 박상무를 봤다.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봤다. 고속도로 아지랑이처럼 뿜어져 나오는 무능함을 봤다. 그리고 유나는 강 대표가 물었다. 리스크 덩어리예요. 내가 말했다. 관리자 권한을 가졌는데 이해도는 없죠. 완전히 나가야 합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 NDA 쓰고 노트북 포맷하고 사원증 녹여버리세요. 너무 불공평해요. 유나가 울먹였다. 전 그냥 혁신하려고 했던 건데 혁신은 내 개인 시간에 해. 내가 말했다. 이건 수조 원짜리 공급망이지. 내 모래사장 장난감이 아니라고.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계약서는 아니었다. 충돌을 기다리며 로비에서 냅킨에 쓴 것이었다. 제 조건입니다. 매끈한 나무 테이블 위로 종이를 밀었다. 강 대표가 집어들었다.
읽었다. 1. 김미경의 CTO, 최고 기술 경영자 즉시 복직. 이 IT 부서 내 모든 인사 권한에 대한 전권 보장. 3. 박민준 상무와 박윤아 인턴의 즉시 사임. 4. 내부 직원들에게 오류에 대한 공개 인정. 5. 연봉 2배 인상 및 옥상 흡연 구역 지정. 강 대표가 고개를 들었다. CTO라니 그건 이사회 승인 사항이야. 아침에 이사회 있잖아요. 내가 말했다. 안건에 추가하시던가 아니면 제가 직접 안건을 제출하죠. 왜 선박 컨테이너가 멈췄는가에 대해서 협박이군. 강 대표가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분노는 없었다. 체념뿐이었다. 그는 내가 옳다는 걸 알았다. 마스코트가 아니라 정비공이 필요하다는 걸. 협상입니다. 내가 말했다. 임원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레버리지. 강 대표가 박상무를 봤다. 미안하네, 민준이. 매형. 박 상무가 일어섰다. 저 여자가 조건을 지시하게 놔둘 순 없어요. 고작 청소부 주제에. 방금 자네가 싸지른 똥을 치운 청소부야. 강 대표가 말했다. 사직 썼어. 즉시 효력 발생이야. 박 상무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다. 터질 것 같았다. 그가 나에게 삿대질했다. 너 이 비참한... 조심해요. 내가 담배 하나를 또 꺼내 물며 말했다. 회의실 금연인 거 안다. 어디 한번 말려보라고지. 다리 불태우지 마시죠. 다음 직장 구할 때 추천서 써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뭐 데이터 입력 알바라도 하실 거면요. 박상무는 재킷을 낚아채고 나갔다. 유나도 브이로그 삭제해야겠다고 중얼거리며 따라 나갔다. 나는 강 대표를 봤다. 거래 성사입니까? 그는 냅킨을 보고 내 담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봤다. 돌아온 걸 환영하네, 김전무. 아니, 김 CTO. 오전 9시 긴급 이사회는 삭막했다.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둘러앉아 탄산수를 마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강 대표가 상석에 앉았고 나는 그 오른편에 앉았다. 난 정장을 입지 않았다.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상관없었다. 열쇠를 쥔 건 나니까. 어젯밤 사고는 수습되었습니다. 강 대표가 그들에게 말했다. 신임 CTO 김미경 전무의 빠른 대처 덕분입니다. 그가 나를 가리켰다. 시선들이 쏠렸다. 그들은 커피 얼룩 묻은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을 본 게 아니었다. 방화벽을 본 것이다. 보험 증권을 본 것이다. 김전무 이사회 의장이 말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장합니다. 줄담배와 코딩으로 밤을 새워 걸걸해진 목소리로 내가 말했다. 제가 아키텍처를 운영하는 한 제 지문 없이는 아무도 코어에 손 못 댑니다. 안정성 우선 모델로 돌아갑니다. 감성은 빼고 수학만 남깁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수학을 좋아했다. 수학은 돈이 되니까. 그럼 인사 문제는? 의장이 물었다. 해결되었습니다. 강 대표가 빠르게 말했다. 리더십을 재편했습니다. 재편, 쓰레기를 갖다 버렸다는 말을 참 예쁘게도 한다. 나는 그 회의실을 걸어 나왔다. 새로운 직함, 전화번호부만큼 긴 연봉, 그리고 건물 내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서버실로 내려갔다. 김대리, 이 선임 최주임이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패닉은 사라졌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돌아왔다. 건강한 데이터 센터의 규칙적인 저음, 교향곡보다 더 좋은 소리다. 대장님, 김대리가 말했다. 모니터에서 걸보스 스티커 뗐습니다. 스티커 제거제 썼어요. 잘했어, 김대리. 내가 말했다. 이제 익스체인지 서버 패치해. 이번엔 제대로. 나는 내 사무실, 진짜 내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허리 지지대가 망가진 의자에 앉았다. 내일 새로 사야지. 허먼 밀러로, 제일 비싼 걸로. 마지막으로 로그를 띄웠다. 모든 게 녹색이었다.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다. 트럭이 달리고 배가 항해하고 있었다. 철없는 22살짜리가 틱톡 찍겠다고 설치는 바람에
전 세계 경제가 10분 동안 숨을 멈췄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찌그러진 수류탄 스트레스볼을 옆으로 치우고 비상용으로 놔둔 작은 위스키병을 꺼냈다. 이건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 축하할 일이었다. 코딩의 신이라고 적힌 머그잔에 술을 한 잔 따랐다. 헤드폰을 썼다. 음악은 틀지 않았다. 유튜브를 켜고 영상을 하나 찾았다. 데니 드비토가 계란 먹는 영상 10시간 반복 재생. 왜냐고 묻지 마라. 그냥 마음이 편해진다. 그 부조리함, 그 지저분함, 그 현실감. 한 모금 마셨다. 목이 타들어갔다. 기분 좋았다. 시스템은 돌아가고 기생충들은 사라졌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너무 느리다 이거지. 빈방에 대고 속삭이며 화면을 향해 머그잔을 들어 올렸다. 내 인생에 로딩바가 100%를 찍는 걸 지켜봤다. 우린 다 고쳐졌다. 옛날 사무실 시절의 전설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혼란의 스위치를 계속 켜두고 싶다면 구독 버튼 눌러라.